2차원 배열까지 했는데 2차원 배열이 여러분들 개발자로 가는 가장 큰 계단의 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제가 좀 기다려 드리고 싶긴 한데 만약 이렇게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시간을 기다려 드리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론을 조금 배워볼까 해요. 이론을.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를 키우는 부분, 그쵸? 연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조건문을 써보고, 그 다음 반복문을 써보고, 이런 검사를 해보고, 논리적인 부분들을 키우는, 개발자의 마인드를 키우는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사실 좀 개념은 어렵긴 하지만 개념적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서 클래스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와 오브젝트 이렇게 새로 만들기. 자, 자바 클래스 레슨 16이네요. 그렇죠? 클래스와 오브젝트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메인 어플을 만들고요. 제가 오브젝트의 J랑 E 위치를 바꿔버렸어. 자, 이 이름 바꾸는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서 이름 변경하시면 같이 바뀌어요. 자, 이름 변경하고 J랑 E가 위치가 바뀌었어. 그리고 리팩터링 하면 이 클래스 이름이 바뀝니다. 그쵸? 자, 오브젝트고요. 자,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클래스 A. 자, 이게 지금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클래스를 객체의 타입이라 불러요. 자, 객체의 타입.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가 객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한국말로 바꾸면 이게 객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자료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스턴스라고도 불러요. 자, 인스턴스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S인가? C 맞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트푸드 음식을 인스턴스 푸드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이때 인스턴스는 빠르게 생성된 이런 느낌의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 다 같은 객체를 다루는 말인데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쉽게 만들어진 것이란 뜻이고, 이 친구는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는 자료형 타입이라는 뜻이고, 자, 이 친구는 무슨 뜻이에요? 어떤 것, 그렇죠? 탄생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된 이런 뜻이겠죠? 메모리에 저장된 어떤 것, 얘는 그것의 데이터의 형, 그죠? 이 객체가 자료형이다, 그죠? 여러 자료들을 참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 우리가 이 오브젝트의 뜻을 객체, 자료형, 인스턴스, 자, 세 개 다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좁아가지고. 자, A의 A는 new A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 new A를 객체라고 불러요. 자, 객체. 자, 해당하는 객체의 타입이 A인 겁니다.
정확하게 이름을 따지자면 com.cosmo.a가 되겠죠. 그렇죠? 자, 패키지 이름이 com.cosmo이기 때문에 com.cosmo라는 이름을 사실 얘는 숨기고 있는 거죠. 자, 이 객체는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자기의 자료를 가질 수 있는데, 자, 객체는 필드라는 것과 메서드라는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필드를 한번 정의해 볼 건데, 아이고, 자, 필드. 자, 필드는 이 클래스의 제 바깥쪽 요 블럭에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필드로 int n을 갖겠다. 자, 그러면 n이라는 필드가 a에다가 생기게 됩니다. 자, n이라는 필드가 a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필드는 어떻게 선언한다? 자, 우리가 여기를 전역 스코프, 전역이라고 불러요. 전역. 전역은 무슨 뜻이에요? 전체 영역의 준말이에요. 자, 이렇게 할까요? 전체 영역. 그래서 줄여서 전역이라 불러요. 또는 이제 글로벌 스코프라고도 합니다. 글로벌이겠죠. 글로벌 스코프. 자, 이건 뭐예요? 글로벌. 전 세계 이런 뜻이죠. 전체의 이런 거죠. 전체의 영역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들 대부분이 영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코프 말 그대로 전역이 되는 거예요. 필드는 전역에 선언하면 돼요. 자, 전역은 규칙이 있는데요. 자, 전역의 규칙. 자, 전역은 필드나 메소드 정의 외에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sysol을 했어요. system out print ln. 자,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전역은 뭐만 할 수 있다? 필드와 메소드를 정의할 수만 있어요. 자, 이런 건 할 수 없더라. 아시겠죠? 자, 이런 건 할 수 없더라. 자, 지우기만 할게요. 그렇죠? 여기 지금 좀 썼으니까. 자, 그럼 이제 필드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자, 필드. 지금 현재 이 A가 n이라는 필드를 정의해 놓은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객체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객체는 필드와 메서드를 갖는다라고 했죠. 객체는 필드와 메서드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n이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필드 접근자 n 점을 쓸 수 있어요. 자, 객체는 필드 접근자 점으로, 자, 이 점이에요. 점이 필드 접근자예요. 필드와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필드라는 거는요, 영어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른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가방끈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누구고, 여러분들 나이가 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성별이 뭐고 이런 걸 물어보죠. 그렇죠? 그때 방금 물어본 것들 전부 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가 돼요.
필드. 말 그대로 나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필드는 다른 말로 자원이에요. 그렇죠? 내 것이에요. 그렇죠? 이름도 내 것이고, 그렇죠? 성별도 내 것이고, 내가 대학을 나온 것도 내 것이고, 그렇죠? 내가 받은 성적도 내 것이에요. 다 내 것이에요. 그렇죠? 자, 내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필드로 전체 영역에다가 쓰면 돼요. 그럼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자, 이렇게 뉴 연산자로 선언했을 때. 자, 뉴 연산자로 자, 이 친구 A를 이렇게 소괄호로 호출했을 때. 자, 그때 객체라는 게 되면서 그러면서 필드가 생겨요. 필드.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해볼게요. SOUT A의 N 하고 자, 그쵸? A.N 이렇게 해볼게요. 자, 사실 이 친구는 A라는 N이 아니라 정확하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서 자, new A의 N 그렇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이때 객체는 변수가 대체가 된 상태예요. 그렇죠? 변수가.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쵸?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자, new a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무슨 값이 출력되는 거예요? 10. 그쵸? 10이 출력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야죠. 마우스 오른쪽, 실행. 자, 그랬더니, 이렇게 10, 10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필드로 여러 자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자료형이에요. 자, 그러면 n 말고도 내가 다른 것도 선언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어떤 걸 해볼까? 자, 볼에 is married. 네. 저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true. 한대 씨도 true. 그쵸? 우리 영주 씨도 true. 그쵸? 자, 이렇게 나머지는 false가 되겠죠. 그쵸? 메리드가 R을 하나 더 써야 되나요? R을 안 써도 되나요? 두 개예요? 그쵸? 뭔가 약간 어색해서 물어봤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는 결혼된 정보, 결혼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필드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그쵸? 자, SOUT A. 메리드는 true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출력을 해보면 자, true다 이렇게 뜨죠. 그쵸? 자, 내가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false. 자, 결혼을 안 하고 있다가 결혼한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결혼한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지금 false였죠? 결혼한 걸로 바꾸고 싶어요. A. is married는 false 이렇게 하면 true. 죄송해요. 결혼한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안 한 사람이, 그렇죠? 안 한 사람이 나중에 결혼했어.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러면 true로 바꾸면 되겠죠. 복사해서 컨트롤 D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안 했다가 결혼을 한 것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필드를 접근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 필드를 접근해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왜 객체를 자료형이라고 한다?
여러 자료를 참조할 수 있어서. 자, 그럼 왜 인스턴스라고 부르냐? 인스턴스. 자, 제가 이제 메모리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렇죠? 자, 여기 new 연산자로 우리가 생성하는 것을 전부 다 객체라고 불러요. 자, 모든 객체는요, 자바의 JVM의 메모리 영역인 힙 영역에 저장을 해요. 자, JVM은 뭐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이고요. 자바가 실행될 때 주된 영역, 실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이고요. 자, 여기에 JVM의 힙 메모리 영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 만들어서 저장해요. 자, 그런데 이제 힙 메모리 영역에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줄여서 GC라 불러요. 이때 이제 G는 garbage, 그렇죠? 쓰레기, garbage, 그렇죠? 쓰레기 콜렉션, 콜렉터, 쓰레기 수식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레기 수식기라고 부릅니다. 자, 줄여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GC라 불러요. 쓰레기 수식기가, 그렇죠? 가비지 컬렉터가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정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고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진다는 뜻으로 인스턴스라 부릅니다. 아시겠죠? 인스턴스라고 하는 뜻은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버려지고 쉽게 만들어지고 버려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친구는 다른 객체입니다. 그렇죠? 쉽게 만들어지고. 자, 그리고 이제 객체는 변수가 참조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사용되자마자 더 이상 사용할 일이 없어. 변수는 재사용 용도죠. 재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GC가 바로 버려버려요. 자, 지금 현재 이 친구는 그렇죠? 사용하자마자 삭제돼요. 자, 이유가 뭐예요? 이 친구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없죠. 참조하고 있는 변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 친구는 더 이상 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이 보고 너 더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정리해 버립니다. 쓰자마자. 자, 이렇게 변수에 참조되어 있는 자, 요 객체. 이 객체는 변수가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참조하고 있으니까 또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언젠가 다 쓰고 나서 한참 안 쓰면 지워버립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변수가 하는 일은 뭐다? 재사용. 그죠? 변수에 참조되지 않는 친구는 더 이상 재사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삭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바를 개발하기 이전에도 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 타입의 개념이 이미 그 전부터 성립이 되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필드만 있으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자, 동작을 좀 정리하자. 자, 사람 또 움직이고 숨 쉬고 그렇죠? 잠자고 그렇죠? 뭐 보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도 필드만 있지 않고 동작을 정의하는 거 어때? 해서 만들게 된 것이 메서드라는 거예요. 자, 메서드는 객체의 동작을 정의합니다.
오늘 또 담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트는 거 아닌가? 자, 무시하고 해볼게요. 자, 메서드는 자, 필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요 앞에 빼놓은 게 있어요. 자, 접근 지정자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퍼블릭을 쓰는 게 좋은데 퍼블릭. 자, 퍼블릭. 자, 접근 지정자라는 걸 앞에 쓸 수 있어요. 맨 앞쪽에. 자, 접근 지정자에 어떤 게 있냐면 퍼블릭,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쓰는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아무것도 안 써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쓴 게 뭐예요? 디폴트, 퍼블릭, 디폴트. 자, 그 다음에 protected라는 게 있어요. 자, 퍼블릭, 디폴트, protected, 그 다음에 private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건 지금 이 친구 두 개 빼고 요 두 개만 간단히 보자면 이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자, 어디서든 접근 가능. 자, private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쓸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한 가지 좀 띄울까요? 이렇게. 자, 퍼블릭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자, 디폴트는, 자, 디폴트 써드릴게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 예를 들어, com.cosmo 안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접근할 수 있어. 이 뜻이에요. 자, protected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는데 상속 관계에서 접근 가능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필드든 메서드든 맨 앞에 접근을 누가 할 수 있냐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married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클래스 A를 접근하고 있는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에 있어요? 같은 패키지에 있죠. 그쵸? 같은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퍼블릭을 써도 접근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나 다. 그리고 이제 protected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는데 상속이라는 관계에서 접근 가능하고 private라고 쓰면 나만 쓸 수 있어요. 나만 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private, 자, score. 자, 내 성적이 워낙 안 좋아서 자, 숨기고 싶어. 자, 10점을 받았어. 자, 눈물이 나왔죠? 자, 울고 싶어. 자, 숨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고 나만 알 수 있어요.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같은 클래스 안에 있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Sout의 A.scroll. 자, 이렇게 안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자, 오류가 뜨죠? 그죠? 오류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할게요. 그쵸? 자, 프라이빗한 거는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해요. 자, 접근 지정자는 한 번 더 수업을 할 건데, 필드에는 요 앞에 접근 지정자를 쓸 수 있구나.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접근 지정자구나. 그쵸? 아무것도 안 쓰는 것도 디폴트라고 하는 접근 지정자구나. 자, 그럼 이제 다시 메서드로 와서, 자, 메서드도 앞에 접근 지정자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public. 자, 메서드는요, 실행하고 나면 무언가를 반환하기도 하고,
반환하지 않기도 해요. 자, 반환하지 않는 것을 void. 자, 우리가 이제 반환한다는 것을 영어로 return이라 불러요. return. 자, 요거는 뭐다? 반환값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거는 뭐냐면 반환값의 타입을 의미해요. 자, 내가 여기 예를 들어서 int를 쓴다. 그러면 이제 반환값을 int를 해야 돼요. 자, 사람은 숨도 내뱉고, 그렇죠? 콧물도 나오고, 땀도 나오죠,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객체에 반환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숨을 쉬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건 다 뭐예요? 반환값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클래스를 선언할 때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반환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행동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숨을 꼭 참고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친구가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 라는 뜻으로 void 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이제 field든 method든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름. 그리고 소괄호를 꼭 쓰고 중괄호를 쓰면 요게 함수예요. 자, 요게 함수. 자, void는 무슨 뜻이다? 반환값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친구를 name이라고 하지 말고 자, call name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call name. 그럼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였죠. 말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름이라는 필드도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내부적으로 나만 쓸 수 있게 자, 이름을 하나 쓸 거예요. string의 name. 최경민이다. 자, 또 최경민 쓰지 말고 현태 씨는 현태 씨 이름 쓰고 세종 씨는 세종 씨 이름 쓰고 자, 최경민 쓰지 말고 자, 그리고 call name으로 sout name을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작인데 출력을 하는 동작이 정의된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출력을 하는 함수. 내 필드를 접근해서 출력하는 함수. 자, 제가 프라이빗한 거는 내부적으로는 접근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컬네임이 이 네임을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럼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렇죠? 자, 호출하는 방법은 자, 여기서 그냥 호출만 하면 돼요. a.callName. 자, 출력되나 볼게요. 자, 출력이 최경민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동작 같은 것들을 정의해 놓는 거죠. 그렇죠? 자, 필드의 동작을 정의하는 것이 메서드입니다. 객체의 동작을 정의하는 거죠. 필드가 아니라 객체의 동작. 자, 동작을 정의할 때 규칙이 있어야죠. 자, 무엇을 반환할 수도 있고, 그쵸? 없고. 앞에 뭘 써요? 접근 지정자를 쓰고. 자, 누가 접근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름을 쓰고, 소괄호 쓰고, 중괄호 쓰고. 자, 그럼 이제 이 소괄호랑 요 리턴이 하는 일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계산기를 만들고 싶어요. 자, 보통 이제 수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계산기. 자, 계산기인데, 계산기라는 클래스 안에 따로 만들까요? 자, 따로 만들지 뭐죠. 자, 클래스인데,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calculator. 이렇게 할까요? 그냥 calc 하자고, 그쵸? calc. 자, 계산기니까 더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더하기를 하는 동작을 정의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더하기 플러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계산기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퍼블릭에, 자, 더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반환하고 싶어요. 자, 내가 정수 더하기만 하고 싶으면 int. 그쵸? 정수 더하기만 하고 싶으면 int. 만약에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더블. 그쵸? 더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써요. 플러스. 자, 내가 A랑 B랑 C를 받아서, 그죠? 세 개의 값을 받아서 더해서 반환하고 싶어요. return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때 요 앞에 여기 소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를 실행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라미터라 불러요. 자, 이때 이제 파라미터는 앞에 타입을 써줘야 돼요. 자, 우리가 더블을 반환하기로 했으니까 더블인 타입을 A, B, C로 받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자, A, B, C라고 하는 값을 받아서, 자, 이걸 우리가 파라미터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받아서 더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자, 함수가 요 플러스가 됩니다. 자, 한번 플러스로 호출해 볼게요. 그렇죠? 플러스. 자, 여기 밀어내고 할까? 자, 밀어내고. 자, 메인에 와서, 자, 요 A를 제가 밀어내고 여기서 작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계산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자, 계산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객체. 그래서 객체를 만들 거예요. new calc라고 하면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면 만들자마자 삭제되니까 변수가 참조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calc는 new calc다. 그래서 더한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렇죠? calc 플러스 1.2, 3.3, 4.4. 자, 지금 보면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 요거 따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따라 쓰는 거 아니고요. 자, 볼게요. 다시. 자, calc 플러스하고 내가 1.2라고 쓰면 왼쪽에 이렇게 인텔리제이가 여기 A라고 띄워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가 A가 받는다. 그쵸? 자, 1.2가 이렇게 A가 받는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이거 따라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꼭 수업 때 보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어. 자,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 A하고 1.2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지 마시라고. 그쵸? 인텔리제이가 1.2는 A라는 친구의 파라미터야. 이런 뜻이었죠? 자, 그리고 자, 3.3 했더니 3.3은 B가 받는 거야. 자, 4.4 했더니 4.4는 C가 받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파라미터 개수를 안 맞추면 오류가 뜨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라미터 개수를 꼭 맞춰줘야 돼요. 그쵸? 파라미터 개수를. 자, 4.4. 자, 그럼 이제 요 더한 결과를 반환했으니까 반환한 걸 그대로 여기에 받아지겠죠? 자, 리턴 값은 뭐냐면 실행하고 그 자리에 통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땀을 흘리면 땀이 그 자리에 나오죠. 그쵸? 말 그대로 자 이제 플러스를 실행하고 나면 이 자리에 그 결과가 이렇게 툭 하고 나옵니다. 자, 툭 하고 나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8.9 이렇게 나오죠. 자, 8.9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동작을 나타내는 건데, 그쵸? 우리가 어떤 것을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반환값의 타입이라고 불러요. 반환값의 타입. 그다음에 이 친구를 파라미터. 자,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이런 걸로 실행해줘 라고 할 때 주는 것. 자,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를 마시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공기가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내가 공기를 하고 마시면 공기를 파라미터로 먹고 있는 거였죠. 숨을 쉰다. 공기를 마시면서 그러고 나서 내가 안에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쵸? 산소를 태울 거였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반환되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가 후 하고 나오죠. 마시면 공기가 들어오고, 그쵸? 이산화탄소인 타입이 나오고.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쵸? 자, 숨을 쉰다. 공기를 마신다. 공기 중에 산소를 찾아서 태운다. 그렇죠? 뭔가 동작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반환한다. 이렇게 자,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렇죠? 요런 여러분들이 동작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자, 요런 거. 자,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자, 이 친구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것도 메소드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었죠? 칼크라고 하는 메소드예요? 자, 그렇지 않고요. 자, 그렇지 않고. 자, 우리 이 클래스에는요, 생성자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생성자. 자, 생성자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객체를 만들 때 필드를 정의하는 용도로 쓰여요. 자,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죠. 생성자는 뭐다? 필드를 재정의하는 용도예요. 자,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때마다 이름이 사람이야. 만들 때마다 이름이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클래스밖에 안 만들어지겠죠? 내가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요거 자, A라는 클래스가 지금 메리드가 계속 펄스고, 그렇죠? 스코어가 10점이고 이름이 계속 최경민이면 별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성자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필드의 값을 재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생성자예요. 자, 예를 들어 자, 필드에 이름이 있어야죠. private 그냥 여러분들 이제 요거 제권 지정자 어려우니까 string의 자, 이름은 자, 계산기예요. 근데 공학 계산기가 있을 수도 있고 키티 모양의 계산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쵸? 아기용 계산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기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름이 계속 계산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 때 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 자, 그때 쓰는 것이 생성자가 돼요. 자, 생성자의 규칙은 자, 무조건 앞에 무조건 아니지만 보통 퍼블릭을 씁니다. 자, 왜냐하면 객체를 못 만들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하고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써요. 자,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쓰고 자, 소괄호를 이렇게 칩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디폴트 생성자라 불러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생성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 디폴트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란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생성자.
자, 우리가 new calc라고 하면, 자, 이렇게 호출하면, 이때 우리가 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를. 자, 이때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클래스를 호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생성자를. 자, 그래서 이렇게가 되겠죠. 그렇죠? 지금 현재 두 개가 똑같죠.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자, 생성자를 만들 때 이름을 재정의하는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퍼블릭의 calc인데 자, 이름을 받아서 자, 이때 내가 this라고 하는 걸 써볼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 자, 필드 접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드. 자, 필드 접근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이름과 여기 있는 이름이 같죠? name. 그렇죠? name.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name은 name이다.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있는 걸 받아서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자, 여기 있는 걸 받아서 여기다가 넣고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 이름과 요 이름이 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 나한테 내가 이렇게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바는 필드 접근자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this.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빨갛게 이렇게 되죠? 정확히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네임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네임을 받아서 여기 있는 필드를 바꾼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네임을 받아서 여기 있는 필드를 바꾼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기 정보를 출력하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퍼블릭에 자, void에 info sout this.name 계산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자, 클래스는 생성자가 있고요. 필드가 있고 메서드가 있어요. 요 3가지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calc는 이름이 자, 요걸로 호출했으면 그냥 계산기죠. 근데 만약 이렇게 호출하면 뭐예요? 다른 이름으로 바뀐 계산기가 돼요. 자, 이름이 바뀐 계산기.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쵸? 자, 쭉 내려서. 자, 이 calc는 현재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계산기야 라고 하겠죠. 그쵸? sys,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자, calc.info. 그럼 이제 그냥 계산기가 나올 걸 기대하면 돼요. 그쵸? 실행해보면. 자, 계산기입니다. 8.9. 그쵸? 계산기입니다. 8.9.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자, 공학계산기라고 할게요. 그쵸? 공학계산기.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공학계산기가 된 거예요. 그쵸?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뭐가 떠야 돼요? 공학계산기입니다. 8.9라고 뜨면 돼요. 자, 공학계산기입니다. 8.9. 그쵸?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봅니다. 또는 그냥 편하게 타입이라고 불러요. 타입은 무슨 뜻이에요? 자료형의 형이란 뜻이죠. 자료의 형의 요 형이 타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클래스는 타입이야 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뭐의 타입인 거예요? 객체의 타입인 거죠. 자, 객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필드와 동작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 필드와 메서드. 그래서 내가 이 필드를 재정리하기 위한 생성자까지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클래스는 생성자와 필드와 메서드 이렇게 세 가지로 자료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쉬었다가 40분에 올게요. 그렇죠? 40분.